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라는 게 바로 리플이죠. 자, 그만큼 상승력에 대해서 모멘텀은 엄청나게 강력한데 이 모멘텀에 대비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하방 압력 받고 상승하다가도 다시 하방 압력 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원치를 않죠.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들한테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 이건 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것을 먼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IPO부터 ETF까지 계속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 리플 코인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을까? 리플 코인은 왜 올라갔다가 하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하면 다시 떨어질까? 이러한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리플 코인에 들어가 있는 고래가 많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주봉상 어때요?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고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자, 어떻습니까?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고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고래들의 저점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봐도 충분하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점에 매집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매집과 매수는 틀린 의미죠.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매집만 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고래 또한 수익 실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은 무조건 나오죠. 근데 전량 다 비중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누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한번 물량이 나왔을 때 개인들의 매도도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를 다시 받고 다시 들어올리고 다시 받고 이러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 거래라고 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만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선전에 말씀드렸지만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리플 코인의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강력한 악재 이벤트가 무엇에 있을까? 그건 뭡니까? 바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SEC는 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거래소까지도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가져오면서 리플한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이러한 부분으로 법정 공방이 3년 내내 나오고 있으니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던 모습 여러 번 보였죠. 이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 또한 기준금리, 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현재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리플코인 막상 이렇게 상승했던 것도 다시 떨어뜨려 내놓으니까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700원서부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방 압박, 다시 한번 횡보 라인, 또 한번 700원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는 750원 라인을 다시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힘이 빠지는 변동성입니다. 다만 이런 힘이 빠지는 변동성에 우린 저점 라인을 확실하게 잡을 수도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1000원 라인이 많이 올라간 단가 절대 아닙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1,500원 이상이신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매입 단가를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매입 단가 높으시다면 낮춰야 되겠고 낮춘 매입 단가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이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 단가를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앞으로의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전송해드린다고 했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아도 충분한 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1억 가자. 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해당되는 비트코인의 상승력을 만들었다. 의아합니다.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는데도 금리 인하는 한다고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또한 상승력을 현재 가져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이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간 부분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인플레이션, 당연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금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면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아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게 개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금리가 높이 올라갔다? 그럼 고래들 또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투자를 회수한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코인 시장도 이 투자했던 자금을 뺄 수가 있습니다.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변동성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 날짜 해당되는 지표 발표 보시죠. 이게 6월 5일 오늘 날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따끈따끈한 부분입니다.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가 어땠습니까? 떨어졌죠. 구매자 지수 또한 올랐습니다. 물가 지수는 내려갔습니다. 어때요?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고용도 떨어지고 있고 구매자 지수는 올라갔다. 이 면준에서는 해당되는 노동 지수, 해당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노동시장이 강력하다고 보면 지금 시장은 강력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노동시장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어떻게 말합니까? 당연히 고래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앞으로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점차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간다.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미국 정치판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코인 행보를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의 대선 자금의 수용을 개시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22일에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포함한 8종의 디지털 자산을 수용했다라는 거.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한 코인 시장의 행보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약이라는 겁니다. 공약들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 SEC는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SEC는 누굽니까?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었던 기관입니다. 증권위원회의 수장을 만들었던 바이든이 지금 시점에 SEC가 너무나 활개치고 다니면 당연히 공약에서 해당하는 투표에서
대선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도 빠르게 승인을 했던 게 바로 바이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날짜 속보 내용을 보시면 SEC가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보시면 SEC 위원장은 뭐래요?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거래소 달리 법 테두리 밖에서 행동하고 있다. 자, 어떤 걸 말합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코인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소 또한 압박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SEC 위원장입니다. 자, 이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코인도 압박하고 거래소도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코인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SEC랑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24년도가 긍정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의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더욱더 크게 바뀔 수밖에 없고 SEC 또한 그 움직임을 점차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 또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예측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건 보시죠. 리플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고 2,500만 달러를 이비 기부했다라는 거. 트럼프 쪽에 이미 자금은 전달되었다는 거. 확실하게 트럼프가 신코인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약에서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트럼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한테는 더 긍정적인 이점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 리플이 미국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우리는 항상 주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한번 보시죠. 미국 법원에 SEC 제출 구제 신청 관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했고 암호화폐 발전 정책 계속을 지지할 것이다. 이게 말이 어떤 말이냐? 암호화폐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은 계속적으로 지지할 것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리플 해당되는 법률, 해당되는 SEC와의 대선 결과에 따라 움직임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자, 암호화폐는 2024년 미국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이벤트들이 리플한테는 빠르게 합의점을 찾거나 SEC와요. 합의점을 빠르게 찾거나 벌금형을 어떻게 해서든 합의점을 찾겠죠. 그러면 리플 또한 안정적으로 SEC한테 벗어날 수 있는 결과치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CEO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해당되는 부분, 이 암호화폐 규제 로비의 중심으로 인물로 부상했다라는 거. 이 말은 해당되는 트럼프의 해당되는 트럼프 선거지검을 지검했고요. 말씀 그대로 리플 코인이 확실하게 상승력의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SEC와의 합의점이 빠르게 나온다. 그렇다는 것은 SEC가 확실하게 리플을 손을 놓아줄 것이고 그러면 리플 코인 또한 현재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정력이 더욱더 빠르게 될 거라는 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너무나 좋겠죠. 말 그대로 리플 코인의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입성해 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700원 라인을 다시 지지받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이 시점부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던 그 부분에 거래량까지도 올라왔다면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량은 일제히 나오지 않고 있죠. 그 말인즉슨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들은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물론 고래들의 일부적인 매도 물량, 단기 차익 시장 물량은 무조건 발생됩니다. 차익 시장 물량이 발생될 때마다 개인들은 그만큼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을 것이고 그 매도 물량을 그대로 고래가 자전거래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할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아니면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고래들한테 저점에 확실한 바닥에서 더 이상 물량 내주지 마시고 어떻게 매매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러면 SEC 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확실한 SEC에 벗어나고도 안정적인 수익관을 만들어갈 만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 어떠한 은행입니까? 노바티, SBI, SCB, 비테크, 자, 니움 이러한 은행권들은 다 아랍에미레이트,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은행입니다. 자, 이러한 은행들이 리플의 고객사로 되어 있어요. 니플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다. 왜 리플에 해당되는 고래의 파트너사들이 이렇게나 많을까? 당연히 리플에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눈독을 들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CBDC는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합니다. 우리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를 가져가고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뿐이겠습니까? 리플 ETF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큼 앞으로의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이점을 가져올 것이고 리플 CEO가 이야기했죠. 리플의 ETF는 2025년에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1월 선거 이후에 해당되는 가시화가 전망된다. 어떤 게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먼 미래로 보이십니까? 11월 달 2025년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선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반영은 뭡니까? 악재성 이벤트든 긍정적인 이벤트든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건 리플은 그만큼 앞으로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것은 시간이 이제 곧 나올 거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잡지 않으면 언제 잡겠습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거는 절대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떨어질 때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은 지금 이 시점입니다. 확실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안정적인 수익관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이 바닥에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고 이 매매 타이밍을 안정적으로 잡는다면 안정적인 수익관 또한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물론 힘듭니다.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으니 답답하고 지칠 수밖에 없죠.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7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지지받는다는 거. 그 부분인 만큼 앞으로의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고요.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해당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